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5.18 국립묘지 바로 민주의 문 앞에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 사람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장소로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거나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지금 일찍 비디오를 열어서 이곳에서 시작해서 5.18 국립묘지 정식 5.18 국립묘지 장소는 이곳이 시작이고 이곳에 5.18 유공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묻혀 계시는데, 이곳을 지나서 또 망월동 구묘지, 옛날 망월동 묘역에는 민주열사의 묘라는 곳이 있어서 5.18 직접 희생자는 아니지만 1987년 또 그 전후까지 해서 이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묘역이 바로 5.18 국립묘지 옆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1987년 6월 항쟁에 바로 도화선이 되었던 이한열 열사의 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까지 도보로 먼저 이 5.18 국립묘역을 안내를 하면서 또 이한열 열사의 묘역 앞에서 우리가 길 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국립묘지 민주의 문, 바로 여기가 입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면 바로 5.18 국립묘지 추념탑이 있고요. 정면에 바라보이는 곳이 5.18 국립묘지 추념탑입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5.18 추모관이 있습니다. 5.18 추모관 안에 들어가시면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 또 영상으로 기획된 전시들을 볼 수가 있고, 그곳에서 5.18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고 5.18의 의미 또 배경,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여러 영상과 비디오 자료 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5.18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TV나 뉴스에서 보던 이 5.18 국립묘지에 와서 참배를 하는 그런 분들은 이 길을 따라서 5.18 추념문, 그 다음에 5.18 추모탑, 여기에 와서 분향을 하죠. 바로 그 뒷배경에 5.18 희생자, 5.18 유공자, 직접 희생자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왼편으로 향해서 가면 이제 이쪽 망월동 구묘역, 망월동 구묘역으로 향하는 길이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민주의 문이었는데 망월동 구묘역, 지금의 민주열사의 묘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사이에는 역사의 문이라고 명명된 문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18 국립묘지 중심에 있는 추모관, 추모문, 추모탑, 그곳을 지나서 왼편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망월동 구묘역이자 요즘은 민주열사의 묘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렇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민주열사의 묘에 5.18의 직접 희생자, 5.18 직접 유공자가 아닌
1980년 이후 여러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신하고 헌신 희생하였던 분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18 국립묘지는 이렇게 주변이 공원화가 되어서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고요. 이곳에 보면 이렇게 산책을 나와도 역사 속 산책, 역사 속 길 위에 여정을 밟기에 적절한 장소로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 국립묘지를 나는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이 없다 하더라도 광주 시민으로서 한두 번 정도는 역사 속 길 위에 산책을 위하여 이 바로 길 위를 5.18 국립묘지에 와서 걸어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쪽 오른쪽 편에도 보면 5.18 유공자 또 희생자분들의 어떤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제 이 언덕 산을 하나 오르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길리의 예배 장소로 선정을 해놓은 망월동 구묘역 민주 열사의 묘, 이한열 열사의 묘가 있는 곳, 그곳을 저희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 길 위가 가파른 언덕길을 저희가 걷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첫날 양림동 선교사 묘역도 언덕 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직공원도 사직산 산이었고요. 어저께 적벽 망향정 망미정 사이에 길 걸음도 산 언덕을 오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김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산 위를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5.18 국립묘지 묘원의 개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길 위에 이 걸음을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5.18 국립묘지 바로 옆에 구묘역, 망월동 구묘역, 우리가 길리에 예배를 드리고자 예정돼 있었던 민주열사의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일반 또 망월동 공동묘지 일반 묘원이 있어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이 일반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길리의 예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딱 맞췄네요. 서둘러서 오느라고 숨이 가빴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길리의 이 역사 속 길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4일차 7월 24일 목요일 고난의 길 우리의 질고를 지시니 이 땅의 아픔을 안고라는 제목으로 길 위에 역사 속 길 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질고를 지시니 이 땅의 아픔을 안고라는 주제 제목으로 고난의 길, 역사 속 길 위의 여정 중에 오늘은 고난의 길, 그 길 위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에겐 너무나,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또 식상한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5.1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의 정신이 담겨있는 이 5.18 국립묘지를 막상 직접 발걸음을 해보신 분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곳은 고난을 넘어서서 평화와 또 정의의 울림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요하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또 한두 사람 같이 이 길 위를 걸으면서 6시 이전에 저희가 민주의 문, 5.18 국립묘지의 첫 관문인 민주의 문부터 역사의 문 거쳐서 이곳 민주열사의 묘원까지 구망월동 묘역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쭉 한 10분간 걸어서 왔는데요. 이 5.18 국립묘역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서서 아픔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이것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염원으로 승화시키는 말 그대로 이 길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교훈과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80년 5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가장 숭고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군부 1979년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씨의 총에 맞아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는 상당한 혼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의 봄이라고 이제 민주화를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염원이 1980년 봄 무렵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 혼란을 수습하겠다라는 명목으로 1979년 12월 12일 바로 당시 보안사 사령관이었던 이 전두환 장군이 투스타였습니다. 12.12 내란을 일으키게 되고 실질적인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열화와 같은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이것이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특별히 광주 시민들이 이 5월에 비상계엄 철폐 그리고 민주헌법 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분연히 떨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군사 신군부 바로 군사 정권이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면서 이 5.18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으로 말미암아 신군부에 의해서 동원된 계엄군 바로 공수부대, 이 공수부대의 원래 목적과 역할은 이 전쟁 시에 적군을 제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수부대를 출동시켰다라는 것은 광주 시민을 적군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진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상자,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이 사건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특별한 모습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시 광주가 완전히 군부대에 의해서 차단된 그런 상황 속에서 광주 시민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러면서 대동정신이라고 하죠. 큰 대 그리고 함께 동, 같을 동 해서 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어려움 또 아픔 이 군부대에 의한 탄압을 같이 서로를 돌보면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이 약탈, 방화 이런 폭력 사건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이런 사건으로 역사 속에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시민들끼리는 서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이 부상자들을 서로 돌보고 치료하고 또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헌혈을 하고 헌혈하는 사람들의 줄이 늘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줄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먹이기 위해서 주먹밥을 싸고
그러고 보면 주목밥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직전에 성만찬에서의 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밥.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은 떡이 밥이니까요. 주식이 우리는 밥이니까 바로 떡이고, 그리고 헌혈을 하면서 피를 나누는 것은 생명의 피를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십자가 기독교 신앙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성찬 시기,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그 현장에서는 떡과 피를 나누는, 살과 피를 나누는,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성찬식이 행해지었다. 최후의 만찬이 5.18 민주화 운동 그 사건 당시에는 광주 현장 곳곳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그런 평화와 정의의 정신이 바로 당시 5.18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현장 곳곳에서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신적 자산으로서 불의에 저항하고 또 자유와 서로의 생명, 인권을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사건과 그리고 그 역사적 장소가 이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18 국립묘원이 조성되게 된 것은요, 원래는 이 5.18 희생자들이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전에 광주 외곽의 망월동에 이런 이제 이름도 없이 매장되는 분들의 묘지터가 이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공동 묘지이자 또 그렇게 방치되거나 거의 내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희생자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에 따라서 이 망월동 묘역이 그 상당 부분을 5.18 국립묘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5.18 희생자, 유공자들의 이 묘들을 이장을 해서 5.18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18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서 희생된 분들이 아닌 5.18 1980년 사건 이후에도 여러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민주화 과정의 희생자들, 이런 분들을 따로 5.18 국립묘지 조성된 그 밖에 바로 이웃한 이곳에 민주 열사의 묘라고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특별한 분이 한 분 있죠. 1966년생으로서 5.18 당시에는 한 15살 중학교 2학년으로서 광주 지역에서 광주 동성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광주 동성중학교가 광주 상고, 광주 여상고, 그리고 광주 동성여중, 이렇게 4개 학교가 유은학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저쪽 진월동으로 옮겨갔지만, 예전에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저도 이 광주교대 앞에 예전 광주 동성중학교, 그 중학교 거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동성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이한열, 당시 이한열 군에게는 1980년 5.18이 상당히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1987년이 되니 대학교, 당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생으로 재학 중에 있으면서 1987년 이제 대통령을
선거가 있게 되고 대통령 선거를 시민들의 직접 투표가 아닌 체육관 선거로 또 뽑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여러 대학생들과 의식 있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특별히 1987년 6월 10일 바로 이러한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전야제 시위가 있었는데요.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중에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진압 경찰의 체루탄을 뒤통수에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장면이 로이터 통신의 기자에 의해서 찍히게 되고 그 이한열 군의 피를 흘리면서 뒤통수에 체루탄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뒤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 껴안고 있는 그 장면, 역사적인 사진이죠. 그것이 국내외로 로이터 통신에 의해서 타전되게 되죠. 그러면서 1987년 6월 10일 60 항쟁, 민주항쟁이라고요. 대대적인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납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간접선거, 체육관 선거에서 뽑는 그런 대통령 선거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전두환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후계자가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였습니다. 그렇게 신군부 정권이 그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헌법을 지키겠다. 곧 일반 시민들의 투표로가 아니라 그렇게 간접선거,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또 뽑겠다고 하는 호언을 다짐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민주시민들이 호언 철폐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6월 달에 대대적인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6월 29일 당시 민정당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겠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일에 도화선이자 전국적인 시위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그 주역이 바로 이한열 열사입니다. 22살 20대에 아주 젊은 나이에 산화한 이런 사람들,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그 바로 그렇게 헌법을 바꾸어서 오늘날까지 대통령을 직접 뽑고 있는 이러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6월 9일 시위에 나섰다가 체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한열 열사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7월 5일 1987년 7월 5일 결국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렇게 죽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바로 생사를 넘나들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6.29 선언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한열 열사의 묘를 비롯해서 또 그 밖에 1980년 이후에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의 묘가 또 민주 열사의 묘라고 새롭게 단장이 되어서 이곳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5.18 국립묘원뿐만 아니라 이곳까지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이 역사의 길 위에 걸음을 걸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고 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제는 우리의 생명수
식수원에 해당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수돗물을 이렇게 받아서 먹고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상적으로 당연히 누리고 있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가 사실은 여러 광주 근교 주변에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상실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대통령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안교회도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100년간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헌금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종을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 예언,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꼭 특정한 예수 그리스도만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고난받는 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각 시대마다 그런 고난받는 종들이 있어서 그들의 숭고한 희생, 그 덕택에 그 다음 역사의 발전과 진보가 있게 되고 그 고난받는 종을 디딤돌 삼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야 그리스도라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또 우리 우주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직을 감당하신 것이죠. 고난받는 종은 그렇게 때때로는 그 순간, 역사의 그 순간, 그 시대 가운데에는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죽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 또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때에는 아주 무력하게 쓰러지는 젊은 한 청년의 희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주의가 꽃피었듯 또 무명으로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이 희생된 우리 광주 시민들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 유공자들이 있었기에 이번 작년에 어느 날 벼락같이 12월 3일 전 대통령의 비상선포 가운데서도 분연히 그 국회 주변 서울 근교에 있는 시민들까지 나서서 이 국회로 몰려들어서 이건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군부대의 진입을 막고 또 그 이후에 비상 계엄 시국 가운데에서 성숙한 민주 시민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오늘날 현재의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고난받는 종, 또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이곳에서 상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 위의 여정으로서 역사 속 길 위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쪽이 동쪽이네요. 예, 지금 아마 제가 역광으로 카메라에 어떻게 비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오늘 하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서히 아마 무더워질 것 같은데요. 이곳에 한 1시간 전쯤에 도착했을 때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는데 해가 뜨면서 이곳에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그리고 해가 떠오르고 그렇게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되는 하루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눈 말씀 또 5.18 민주화 묘역 5.18 국립묘지에서 우리가 새긴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성찰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저마다에게 주시는 울림 속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를 우리 잠시 1, 2분간 잠깐 묵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한 시민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광주광역시의 시민으로서 신한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는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하며 그렇게 1, 2분간 묵상 기도 나누고 제가 우리 책자에 있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문으로 이 길 위의 역사 속 길 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루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1980년 5월 이 땅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다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걸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를 본받게 하옵소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자에게 손 내밀었던 대동정신을 저희 안에도 심어 주옵소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권위주의와 차별의 어둠이 사라지고 인권이 존중받는 밝은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되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진실이 밝혀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아 참된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18 희생자들의 정신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이 이 땅의 미래 세대에게 면면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민주주의를 향한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메시지를 품고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은총의 빛이 임하고 또 오늘 하루 거룩한 다짐과 결단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길 위의 여정, 역사 속 길 위의 예배를 오늘 하루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끝났고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한열 열사 고향이 화순군 능주면입니다. 예, 화순 사람입니다. 화순 사람. 예. 그래서 화순 출신이고요. 광주로 초등학교 때 이사를 와서 광주 동산초등학교 그리고 예 여기 광주 동산초등학교 예 장로님 동산초등학교 사회 졸업생이세요? 예 동산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광주 동성중학교 광주 지능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연세대 경영학과 예 재학 중일 때 바로 이 민주화 시위에 나섰다가 그만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곁다리로 오늘 공식적인 순서는 끝났고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한가운데 국기 개양대가 있는 곳 그곳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국기 개양대 중심으로 그대로 내려오시면 이한열 열사의 묘를 바로 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곳이 아니었는데요. 그 가족들 그리고 여러 동지들이 이한열 열사는 또 이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5.18 국립묘지 옆에 묘를 조성해서 거기에 안장하면 좋겠다 해서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칩니다. 예.